자, 3단원에서 함께 살펴볼 내용, 그래서 인물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인물의 마음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 어떻게 찾죠? 마음인데 겉으로 드러나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인물의 마음을 직접 나타내는 말을 찾아보는 거예요. 마음을 직접 나타낸다면, 자, 우리가 지금 슬픈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면 슬퍼요 라는 말로 마음을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기쁜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면 기뻐요 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겠죠. 글 속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물이 슬프다면 슬퍼요 라고, 기쁘다면 기뻐요 라고, 서운하다면 서운해요 라고 그 말이 직접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좀 인물의 마음을 찾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 말을 그대로 찾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마음이 든 상황이나 까닭이 나타난 부분을 살펴봅니다 라고 했는데, 마음은 우리 친구들 그때그때 달라져요. 분명히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오후에 들어서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까닭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았던 기분을 나쁘게 만들 만한 어떤 까닭이나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의 마음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물이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어떤 까닭이 있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물의 마음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물의 표정이나 모습을 살펴봅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이 읽는 글 속에 보면 이야기 글의 경우에 그림이 같이 있는 경우 있죠. 그 그림에 인물의 모습이 나와 있다면 지금 어떤 표정인가, 모습은 어떠한가를 통해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에 있는 글을 보면서 우리 인물의 마음을 알아볼게요. 제목이 이름짓기 가족회의인데요. 여기 아영이가 나와요. 아영이의 마음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왜 달라졌는지 상황이나 까닭도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영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공기놀이를 하였어요. 빨강, 초록 공기알을 보니 문득 방울토마토 이름 짓는 걸 깜빡한 게 떠올랐어요. 아영이는 친구에게 물어보았어요. 영미야, 우리 집 방울토마토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뭐가 좋을까? 그래요, 우리 집에 지금 방울토마토 이름을 지어줘야 돼. 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거든요. 자, 친구 영미가 뭐라고 답을 해주었을까요? 글쎄, 방울이? 아니 빨강이? 영미는 방울토마토에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공기놀이를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이제 건성으로 대충 하는 대답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서운한 마음이라는 건 인물의 마음을 직접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쵸? 아영이의 마음. 아영이의 마음이 뒤에 가면 여러 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 하고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자, 왜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고요? 친구에게 물었는데 친구가 어떻게 건성으로 대답을 해서 서운한 마음이 든 거죠. 빨강이는 안 될 것 같아. 아직 어려서 초록색이거든.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니까 약간 그 마음이 느껴지게 선생님이 읽어봤어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베란다로 달려갔어요. 반나절 사이에 많이 토실토실해진 것 같아요. 자, 지금 베란다에 있는 방울토마토를 보러 간 거죠. 집에 오자마자 갔다는 것은 아영이가 방울토마토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얘들아, 잘 놀았어?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느라 힘들진 않았니? 오자마자 방울토마토한테 막 말을 걸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 방울토마토 삼형제가 흔들흔들 하는데 그게 괜찮다고, 즐겁게 잘 놀고 있었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고개를 그렇게 끄덕인 게 아니라 이제 아영이가 보기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방울토마토가 흔들흔들 하는 모습을 보고 든 아영이의 생각인 겁니다. 얘들아, 나는 오늘 좀 슬펐어. 슬펐어 라고 하는 것도 마음을 직접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래요. 아영이의 마음 두 번째입니다. 자, 슬펐대요. 왜 슬펐을까요? 친구들에게 너희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다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슬픈 거죠. 까닭입니다. 재현이는 토마토가 싫다고 하고 영미는 공기놀이만 좋아하고 너희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나는 혼자라서 가끔 외롭거든. 그래서 지금 방울토마토한테 열심히 자기 이야기를 하였어요. 오늘 슬펐던 까닭도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방울토마토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신기하게도 기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기분이 풀린다는 것은 마음이 좀 좋아졌다는 거죠. 역시 아영이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죠. 동그라미 3. 자, 왜 기분이 풀렸다고요? 상황이나 까닭은 방울토마토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속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비밀 친구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방울토마토 삼형제에게 얘기해야겠어요. 그럼 오늘처럼 나를 위로해 주겠죠? 저녁밥을 먹은 우리 가족은 방울토마토 삼형제 이름 짓기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방울토마토 삼형제 이름 짓기가 바로 오늘 가족 회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바라보며 싱긋 웃었어요. 아영아, 하루 종일 쥐어짰는데 겨우 하나 건졌어. 방글, 방실, 방긋 어때? 이게 이제 엄마가 생각하신 이름이죠. 방울토마토니까 방자를 넣어서 방글, 방실, 방긋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얘들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영이 어렸을 때 웃던 얼굴이 생각나서 말이야. 여보, 정말 아영처럼 귀여운 이름인데? 우리 아영이 어릴 때 정말 귀여웠잖아. 시내에 데리고 나가면 다들 난리가 났었지. 아빠는 껄껄껄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럼 이제 아영이 차례네? 아영이가 이제 방울토마토 삼형제 이름을 말할 차례예요. 두구두구두구. 신이 난 아빠는 배를 두 손으로 마구 두드렸어요. 내 생각을 말할 차례가 되니까 조금 긴장도 되고 부끄러웠어요. 자, 아영이의 마음입니다. 아영이의 마음. 긴장도 되고 부끄러웠다. 네 번째 마음인데 왜 그랬냐면 바로 앞에 있었죠. 이제 내가 말할 차례가 되니까 괜히 막 긴장이 되는 겁니다. 숨이 가쁜 것 같기도 하고요. 한 영이, 두 영이, 세 영이. 이게 이제 아영이가 생각한 방울토마토의 이름인 거죠.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동생이나 언니, 오빠랑 이름이 한 글자씩 똑같더라고요. 은비랑 은채, 재현이랑 재성이 오빠, 현아랑 영아 언니. 그러네요. 제. 이렇게 이름에 같은 글자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내 이름에 있는 영, 아영이잖아요. 영자에다가 하나, 둘, 셋을 붙여서 한 영이, 두 영이, 세 영이. 아영이하고 뭔가 연관성도 있는 것 같고 이름을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아영이의 영자를 돌림자로 썼구나. 그래요. 이렇게 형제, 자매, 남매들 사이에 이름의 한 글자가 같은 것은 그 같은 글자를 돌림자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와, 제법 기발한데? 아영이랑 방울토마토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하하하. 이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방울토마토 삼형제의 이름이 한 영이, 두 영이, 세 영이로 확정되었어요. 만장일치는 모두가 생각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거죠. 아빠도 좋다고 하시고 엄마도 좋다고 하시고 아영이는 당연히 자기 생각이니까 좋고 그래서 한 영이, 두 영이, 세 영이가 됐네요. 내 생각이 뽑히니까 기분이 좋아요. 자, 아영이의 마음 다섯 번째죠. 아영이의 마음 다섯 번째.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까닭은 내 생각이 뽑히니까. 그래요. 내 생각 뽑히면 기분 좋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방울토마토 이름 짓기에 대한 가족회의까지 살펴봤는데요. 아영이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달라집니다. 마음이 나타나 있는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요. 또 아영이의 마음이 왜 그렇게 달라졌는가, 상황이나 까닭이 나타난 부분도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